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거주하는 71살 김경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너무 믿었던 저희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만 내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그릇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명절 때는 더 바빠서 쉴 틈도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뒷바라지한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에게는 3년 전 40이 넘어 결혼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며느리도 저희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와서 밑반찬도 해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고 함께 가주면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곤 했죠. 남편도 저도 이런 며느리를 두어서 복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초기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효도하게 해주세요.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38평 아파트와 적금 3억을 모두 아들 부부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남편과 저는 양평의 조그만 주택에서 둘이 살면서 계속 이렇게 주말마다 아들 부부가 놀러 오길 기대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효도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증여 수속을 마치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부부는 양평 주택에서 작은 텃밭도 가꾸면서 주말마다 아들 부부가 찾아오면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손주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나 봅니다. 재산 증여가 끝나고 한 달 정도는 변함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기에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죠.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이 2주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이 바빠졌다며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했죠. 아들도 갑자기 주말 근무가 많아졌다고 했고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카카오톡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조금씩 헛헛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바쁘다던 아들 부부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와인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의 삶이니까 이해해 주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였어요. 며느리가 시댁인 우리 집에 와서 차례를 지내고 하루 정도는 머물다 가겠거니 했는데 아침에 차례 지내자마자 친정에 가봐야 한다며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않고요. 엄마, 우리가 이제 양가를 다 챙겨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전에는 추석 연휴 내내 우리 집에 있다가 마지막 날 며느리 친정에 들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진 거죠. 설날에는 더했어요. 전날 늦게 와서 차례 지내고 바로 나가버리더니
나머지 연휴 내내 사진첩에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간 여행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여행 경비를 다 내주신다고 해서요. 아들이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그 말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양평집에 있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며 과일들도 이제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니, 저희는 유기농 프리미엄 식자재 정기 구독 서비스 신청해놔서 딱히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정성스레 기른 것들이 갑자기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김장 때도 작년에 담가준 김치가 너무 짰다는 말을 슬쩍 했답니다. 카톡 사진을 보면 며느리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돈으로 그러는 걸 텐데 시부모한테는 한 번도 그런 호사를 베풀어 준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외제차를 샀다는 걸 분당 아파트 지인에게 전해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나중에 물어보니 며느리가 타고 싶어 했다나 뭐라나.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아들이 그렇게 대꾸하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상황이 마음이 아픈지 요즘 들어 부쩍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저녁만 되면 한숨을 쉬고 잠도 잘 못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도 더욱 아파져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무 쉽게 내어준 걸까요? 자식이라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믿었던 게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침부터 장을 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날의 방문은 제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얘기일까 긴장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죠. 저희가 이번에 임신을 했거든요. 순간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기다리던 손주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됐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뒤이어 나온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친정엄마가 산후조리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 돌볼 때도 친정엄마가 봐주시겠다고. 저는 당연히 제가 첫 손주를 돌봐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양평에서 분당까지 좀 멀긴 하지만 기꺼이 오가면서 돌봐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듯 했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쉬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나이 든 시어머니는 아이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긋는 것 같았죠. 사부인은 아직 50대이고 저는 70대이니 그런 걸까요? 그래도 나도 가끔은 손주를 봐줄 수 있지 않니?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이제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냥 편하게 계시라는 그 말이 마치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다며 더욱 발걸음을 끊었어요. 아들도 아내가 예민해져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며 연락도 뜸해졌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저희에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병원은 어디로 정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아직 결정 안 했다며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며느리의 사진첩에는 임신한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아기용품 쇼핑하는 사진이 올라와요. 신생아 옷이며 침대며 용품들을 고르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정작 받은 건 이런 서운함 뿐이라니.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멀리서 구경만 해야 하는 할머니가 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드디어 아들 부부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병실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품에 안긴 아기는 너무나 예뻤죠. 하지만 그날도 마음 한켠이 서글펐어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병실을 꽉 채우고 계시는데 저희 부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잠깐 아기 얼굴이나 구경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산모가 쉬어야 한다고 하여 나와야 했어요. 갓 태어난 손주를 좀 더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도 많이 지쳐 보여서 일단 돌아섰죠. 나중에 들으니 그날 오후에 친정 식구들은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오랫동안 아기를 안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첫 달 동안은 병원 다녀온 날 말고는 연락도 거의 없었어요.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서야 겨우 다시 손주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아기가 아직 면역력이 약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사부인은 매일 같이 와서 아기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된 기쁜 마음에 아기 옷과 장난감을 사 들고 갈 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이미 다 준비해뒀다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아기들은 뭐든 조심해야 한다나요. 안전 인증을 받은 장난감이어야 하고 옷도 특수 소재로 된 것만 입혀야 한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아기를 봐주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기는 한 사람이 일관되게 돌봐야 한다며 거절당했어요. 이미 친정어머니가 전담하기로 했다나요. 저도 아들을 키워본 엄마인데 마치 아이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누워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통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이제는 손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사진이 전부랍니다. 실제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진으로나마 쑥쑥 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나마 이것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려 해요. 손주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양평에서 분당까지 먼 길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다거나 아기가 아프다거나 예방접종 맞은 날이라거나 늘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기어이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어. 아들한테 전화도 없이 찾아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서는데 복도 끝에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치였어요. 제가 미리 연락도 없이 온 것이 실례였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죠. 며느리는 아기가 감기 때문에 소아과에 가야 해서 다시 가봐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전화로 얘기했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부모님 세대와는 육아 가치관이 다르다나요. 마치 제가 구시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재산을 물려준 게 잘못이었나 봐. 돈만 줬지. 정작 마음은 멀어졌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바랐던 건 자식과 더 가까워지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 돈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 전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아들 친구를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 내외가 이사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 분당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나요. 우리한테는 말도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서운해졌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보기 힘든 손주를 앞으로는 얼마나 더 보기 힘들어질까 싶어서요. 재산을 물려준 뒤로 이렇게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이라고, 그리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믿어서 서둘러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결국 아들 부부는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새 집들이 초대는 없었고 이사 간 다음에야 주소를 보내왔죠. 아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한강이 보이는 비싼 아파트 같았어요. 우리가 물려준 분당 집을 팔고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산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서울로 이사 오니까 너무 좋다면서 애기 키우기에도 딱이라고 하더래요. 저희 집에서는 거리가 만만치 않았어. 한번 가려면 이제 반나절은 잡아야 해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랑 같이 가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손주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명절 때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새 집이 좋으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대출금 갚느라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속으로는 분당집에 계속 살면 될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그 말은 못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 통장을 봤거든요. 화장실 가려다가 침실 화장대에 놓여있는 통장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가 준 3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먹던 밥을 밀어냈어요.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인데 아들 며느리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을 쓰고도 왜 힘들다는 말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날 이웃을 만났는데 아들 부부가 외제차를 2대나 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차값이면 대출금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런 마음도 제 속에만 담아둬야 해요. 혹시라도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미 주신 돈인데 간섭하시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실제로 한 번은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다 주셔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떡하냐고. 가끔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마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부모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어제는 남편이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더니 공증된 증여계약서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준 건 재산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노후의 행복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고 오자 싶어 며칠 전부터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겨우 허락을 받아 서울까지 갔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면서 2시간 넘게 걸렸지만 손주 볼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며느리는 피아노 학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더군요. 2살도 안 된 아이를 벌써 피아노 학원에 보낸다는 게 의아했지만 요즘은 영화 음악 교육이라는 게 있다나 봐요. 결국 그날도 손주 얼굴 잠깐 보고 돌아와야 했죠. 그러다 2달 전쯤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아들네 단지 앞에서 택시를 내리는데 멀리서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제 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 차가 우리가 물려준 돈으로 산 차라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는 왜 그렇게 잘했을까 하는 거였어요. 3년 동안 거의 매주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게 다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연기였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요새 들어 부쩍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니라는데 자꾸 기운이 없어 보이고 한숨만 쉬네요. 가끔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 잘 되라고 돈 물려줬더니 결국 남은 건 이 늙은이들의 서러움 뿐이구나. 얼마 전에는 또 아들이 대출을 좀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우리 통장에는 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은 그런 것도 모르나 봐요. 예전에는 통장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걱정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통장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여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자식들한테 일찍 재산 물려주고 후회했다는 얘기,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만의 일은 아닌가 봐요. 그래도 위안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서글퍼지기만 하죠. 가끔은 생각해요. 그때 재산을 물려주지 말 걸 하고요.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정은 정대로 멀어지고 애초에 우리가 노후 자금이라도 넉넉하게 남겼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올해 초에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빨리 조치가 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앞으로는 안정을 취하면서 조심스럽게 생활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병원에 와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가버렸죠. 이번 수속도 제가 혼자 했어요. 그런데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느니 바쁘다느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1달 동안 입원해 계시는데 시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나요? 퇴원 때에는 통장을 보니 잔고가 얼마 없더라고요. 결국 제 적금을 깨서 입원비를 마련했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아들은 1달에 한 번 볼까 말까해요. 전화해보면 요즘 회사가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기다리다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해요. 양평 시골길로 차 한 대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혹시 아들이 오나 하고 창밖을 유심히 보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서랍을 뒤지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들이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가진 게 없어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아 슬퍼요. 우리가 물려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부모는 아프고 늙어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고 자식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어요. 재산을 물려주면
더 효도할 줄 알았던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옆 병실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재산은 발목에 매달린 쇠고랑이야. 자식들한테 그거 일찍 물려주면 부모는 발목이 잘려나가는 거지. 얼마 전 우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시름시름 앓지 말자고요. 남은 인생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죠. 양평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남편도 거기서 장기도 두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이번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손주의 교육 때문이라나 또 새로운 계획이 생긴 거죠.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모든 게 결정된 뒤에야 통보처럼 전해주더라고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다만 손주는 앞으로 몇 년에 한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할 뿐이에요. 지금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는데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저희보다 더한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집을 물려주고 전세로 나와 사시는 분, 퇴직금을 자식한테 다 주고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만의 일은 아닌가 봐요. 하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한테 먼저 재산을 물려주는 건 어쩌면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자식이 이만큼은 해주겠지라는 기대. 그게 결국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부쩍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물려줄 재산이 없었더라면 자식의 진짜 마음을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텐데. 씁쓸한 얘기지만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자식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 부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네요. 다니면서 새로 배운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처럼 먼 훗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려 해요. 아마도 저희의 이야기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오늘, 저는 이제 담담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네요. 복지관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 덕분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아들 부부가 캐나다로 떠났어요. 공항에는 며느리 가족들이 배웅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초대받지 못했죠. 다들 모여서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그랬나 봐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입니다. 남편은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고추도 따고 상추도 기르면서 부쩍 건강해 보여요. 저도 복지관에서 배운 요가 덕분인지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졌고요. 재산을 물려준 뒤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자식의 관심도, 손주와의 정도, 며느리의 효심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 새로 사귄 좋은 친구들, 새로운 취미,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식이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모 자신의 노후는 정말 괜찮을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돈은 한꺼번에 주지 말고 조금씩 주고 마음은 한꺼번에 주고 조금씩 거두세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만 자식의 진심 어린 마음은 살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그 마음을 가려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비록 자식은 멀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끼리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돈 때문에 멀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처럼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